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유자, 방방자, 암자 그래요. 그래서 유방에 암이 발생하는 것을 유방암이라고 한다. 구구사전 의미는요, 젖샘에 발생하는 암종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자가진단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가진단은 본인이 직접 자신의 유방을 만져보아 이상이 생겼는지 검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유방을 모양과 촉감에 익숙해지면 전모물과 구별되는 종기를 찾을 수 있고 지난달과 비교하여 변화된 소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유방 자가진단을 통해 유방암의 70%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매달 월경이 끝나고 3, 5일 후이면 폐경한 여성은 매달 일정한 날짜를 정해 정기적으로 자가진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자가진단을 해서 70%나 자전해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다네요. 네, 그래요. 우리 이제 한자풀이 채널이니까요. 유방암 뿌리채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전윤자가 있는데요. 젖유자는 4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젖이라는 게 이제 국어사전 의미가요. 분만 후에 유방에서 분비되는 뿌연 액체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자상 의미는 뭐냐? 한자상 의미는요. 맨 위에가 이게 손톱조예요. 손톱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들자자죠. 아들자. 그 다음에 요게 새을자인데요. 새을자인데 이거는 새 모양을 나타내는 그 새을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을자를 또 뭘로 표현하냐면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 뜻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모유를 먹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젖꼭지 입에 물고 이게 이제 젖을 빠는 모양인데요. 손에 이렇게 대고 있죠. 젖을 이렇게 대고 젖을 빠는 그런 모양 형태의 한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톱조는 손을 의미합니다. 손가락을 의미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젖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린 아들 자자는 이제 어린 아이가 그런 뜻이죠. 어린 아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젖을 잡고 이렇게 빠는 모습이다. 근데 이제 이 새을자를 어떻게 썼냐면은 이게 이제 새을자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그 유방에 나와 있는 그 옆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옆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 유방을 아이가 손으로 잡고 빠는 것을 젖이라고 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우리 이제 그 한자풀이 채널이니까요. 그러면 전유자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게 손톱조예요. 손톱조. 요건 1급에 있습니다. 손톱조는 왜 손톱조냐면요. 손가락에 이렇게 있죠. 우리 손가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손톱이 이렇게 있는 그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손톱이 있는 그런 모양을 이 손톱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짧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짧게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렇게 원래는 손가락이 길게 있고 그 다음에 손톱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손톱조고, 그래서 손톱조는 손가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가락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들자자예요. 아들자. 이거는 7급에 있습니다. 아들자자는 어린아이 그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머리, 그 다음에 손, 몸과 다리 그런 뜻입니다. 자, 머리, 양손, 그 다음 몸과 다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이제 아들자자도 되고 어린아이,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작다. 그래서 원자, 분자, 화학식에서 나오는 그 자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식물에서 가장 작은 게 씨앗이죠. 그래서 씨앗 자자도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그 임신해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죠. 없었던 건데 생겨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식,
없었던 지식을 알게 돼서 밖으로 이제 이렇게 글을 쓰거나 또는 시를 쓰거나 또는 누구에게 말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하는 그런 그 학식이 많은 사람, 공자, 맹자, 자자, 그래서 학식이 많은 사람도 된다. 그리고 너, 당신, 그대 이렇게 호칭을 또 쓰는 것도 있고 그래요. 다양하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을자죠. 세을자인데 이거는 3급에 있어요. 근데 세을자인데 세을자 이게 상형 문자예요. 세 모양 그대로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기러기예요. 기러기라는 새인데 이 입하고 목하고 그 다음에 몸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자, 입하고 입 부리하고 그 다음에 머리 목, 그 다음에 몸, 이렇게 나타내는 그 세 글자인데, 이 세 글자의 상형 문자, 그 세 모양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세 글자를 갖다가 또,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세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에 좀, 이자하고 좀 비슷한 거, 이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구부러진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리 월자예요. 이건 8급에 있습니다. 갈고리 모양 같이 생겼다. 그런 뜻이고요. 이렇게 구부러졌을 때는 갈고리에 해당되는 거고, 이렇게 구부러진 것은 세을자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을자를 여기 전유자에 쓴 이유는 뭐냐면, 그 유방의 옆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방의 옆모습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젖을, 옆모습, 유방의 옆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젖을 아이가 손으로 잡고 먹는 모습이다. 그래서 전유자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전유자에 들어가는 한자가 있는데요. 그 자에 들어가는 한자에 해당되는 한자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이 자만이 또 있어요. 이 자만이 뭐냐면, 믿어울 부자예요. 이게 믿었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믿는다. 믿음성이 있다. 믿는다.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신뢰성이 있고 진실하고 착하고 또 이렇게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사람이고 또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뭐 화를 내거나 막 성질을 내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말을 하면은 내가 어디를 간다든가 내가 뭘 사주겠다든가 뭐 어디 같이 가자고 한다고 믿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 그렇게 평소에 잘 하는 사람한테는 믿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 말하는 것은 손톱조라고 그랬죠. 손톱조. 그래서 손가락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손가락. 그 다음에 이거는 아들 자자라고 그랬죠. 아들 자자니까 아들, 어린 아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냥 어린아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손가락으로 뭘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어린아이의 손가락과 그 이제 엄마 또는 아빠 이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가는 것이죠. 근데 아이가 만약에 아무도 없이 혼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아이가 갈 수 있을까요? 무섭죠. 두렵고 무섭고 두렵죠. 그러면 아무나 또 손을 잡나요? 혹시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 아니면 잡지를 않죠. 그만큼 뭐예요? 엄마 아빠는 평소에 같이 자고 생활하고 그러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래서 편한 거예요. 그래서 믿어울부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손이나 아빠 손 평소에 같이 지내고 생활했던 그 엄마와 아빠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손가락으로 엄마 손을 잡거나 아빠 손을 잡고 갈 때를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어울 부자예요. 자, 여기도 이제 그 믿어울 부자가 있죠. 여기에 믿어울 부. 그 다음에 여기는 물수자예요. 물수.
그래서 물에서 뭔가를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게 뭐냐면은 아이의 아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손가락을 잡고 있어요. 왜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가 이게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빠지죠. 물에 빠져서 큰일 나죠. 그래서 아이의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탁 좋아서 막 발장구를 치고 막 좋다고 웃죠. 이런 경우 많이 봤죠. 수영장에서. 예? 엄마나 아빠가 혹시 얘가 빠질까봐, 물은 좋아하는데 빠질까봐. 그러니까 딱 엄마 아빠 손을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아이가 손가락으로 엄마 아빠하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가 어떻게 해요? 놀고 있죠. 빠지지 않았죠. 이게 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빠지지 않고 떠 있죠. 안전하게. 예, 그래서 이게 뭔지냐면 뜰 부자예요. 예, 그래서 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만약 이게 손을 놓게 되면 빠져서 큰일 나죠. 예, 그래서 뜰 부자. 이거는 3분급에 있습니다. 정도 볼까요? 예, 방방자. 방방자는 4급에 있습니다. 이게 방이란 뜻은 뭐냐면 국어사전 의미가요.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벽 따위로 막아 만든 공간.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자성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요 위에가 지게호예요. 또는 집호자도 됩니다. 집호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방향, 방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모방,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모방이에요, 네모. 좀 더 이따 이제 이 방자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 드릴 게 뭐냐면 지게호자라고 하니까 지게인 줄 알았어요. 나도 지게인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 태생이라서 지게호? 그러니까 지게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게호가 아니고 정정합니다. 여러분 지게가 아니고 지게문호예요. 이게 한자상의 옥편에 뭐 이렇게 찾아보면 다 지게호자로 돼 있고 집호자 또는 지게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지게문호예요. 지게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게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시골에 가면은 그 방이 있잖아요. 방이 있으면은 이렇게 문이 있죠. 방 안에 이렇게 밖에서 보면 문이 있어요.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문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문이 있고 하나로 되어 있는 문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게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은 문인데 외짝이에요. 딱 하나만 이게 양쪽으로 두 개 문이 아니라 한 짝 문만 있는 거. 그러면서 이 문을 열게 되면 또 마루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루하고 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짝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지게문호라고 그래요. 지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부가 어떤 지게를 지고 막 뭐 어떤 물건을 짊어지고 하는 그 지게가 아니라 이런 방에서 외짝문, 양쪽 문이 있고 외짝문이 있는데 방하고 마루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외짝문을 지게문이라고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게문 틀이 있죠. 문틀이 있잖아요. 문틀이 있고, 그 다음에 벽에 여기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을 이제 열고 닫는다. 그래서 문 열고 닫는 문짝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틀이 있죠. 문틀하고 이렇게 옆에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지게문이라고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이 방에 있기 때문에
집의 방에 있죠. 그래서 집호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호자로서 가가호호 하면 그때 집집마다 그런 얘기할 때 집호자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게문이라고 그게 지게문이라고 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방이 이제 그 안에 시골 안에 그 방 안에 들어가면은 그 구조가 네모나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방의 구조가 여러분 방이 시골에 가면은 방이 네모났죠. 방 안에 구조가요. 그래서 네모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네모나게 생겼고 그 다음에 문이 있고 방 안에 구조가 네모나게 있고 그 다음에 방문이 하나 있는 거. 그런 구조로 돼 있는 방을 말한다. 그래서 방방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좀 더 볼까요? 자, 우리 이제 한자풀이 채널이니까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가 지금 이거 마루가 적은데 마루 그 다음에 여기 문을 열면 이게 안에가 네모난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이 한 짝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고 한다는 것이죠. 이 문틀하고,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을 열고 닫다. 이 문을 열고 닫고, 문을 열고 닫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게호인데, 이 지게가, 시골의 농부가 짊어지고 다니는 지게가 아니고, 지게문호다. 지게문호. 정확하게 말하면 지게문호예요. 방 안에 외장문. 마루하고 방하고 연결된 그 외장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4급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집의 방문이기 때문에 집호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자는 뭐냐면, 방향방 이게 지금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점에 방향 방 그다음에 네모 방 그다음에 사방방 방방 그다음에 방법방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이제 7급에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맨 위에 그 부분이 뭐냐면, 이 대쥐해머리예요. 대쥐해머리예요. 대지의 머리변인데, 이거는 대지의 머리도 의미하지만, 높은 지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높다 그런 뜻입니다. 높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성문인데요. 옛날에는 가장 건물이 높았던 게 바로 이 성문이에요. 그래서 성문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양을 본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게 바로 높을 꽃자예요. 이 성 모양을 그대로 나타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의 그 성 모양을 나타내는 그 성 모양, 성의 건물, 이 지었던 건물이 성문이 옛날에는 가장 높았죠. 지금은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빌딩, 타워 뭐 엄청나지만 아주 옛날에는 한자가 있을 때 아주 옛날에는 이 성문이 가장 높았다. 그래서 맨 위에 높이 있는 그 지붕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 대지의 머리가요. 그렇죠. 높을 꽃자가 이게 높을 꽃자인데 여기 6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높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높이 있는 지붕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깃대하고 이 깃발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깃대하고 깃발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깃대하고 깃발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쳐줬죠. 이걸 높다란 대지의 머리를 쳐준 이유는 뭐냐면 깃발을 높게 세우죠. 높은 데 세워놓거나 또는 높게 들잖아요. 그래서 높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높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거는 대지의 머리는. 그 다음에 요거는 깃대하고 깃발 모양이다. 발 모양. 그렇습니다. 그래서 깃대와 깃발 모양을 높게 세워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요. 그러면 이자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많은 뜻을 나타내는 것이냐. 이자가요.
이게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펄럭이고요. 또 이쪽 방향으로 부르면 이쪽 방향으로 펄럭이고, 또 이쪽 방향으로 부르면 또 이쪽 방향으로 펄럭이고, 여기서 이쪽으로 부르면 또 이쪽 방향으로 펄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나타낸다. 사방 방향을 나타낸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나타내고, 또 동서남북 사방, 바람이 사방으로 불죠. 이리 불렀다가 저리 불렀다가 북쪽에서 불렀다, 서쪽에서 불렀다, 남쪽에서 불렀다, 동쪽에서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방방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깃발이 네모났죠. 그렇죠. 네모났잖아요. 그래서 네모방도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 방법방. 방법방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기는 우리나라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알리는 것이죠. 그게 세계의 각 나라마다 자기만 그 깃발이 있는데요. 자기만의 깃발을 그 모양과 색깔을 꾸며서 자기만의 색을 알릴 수 있도록, 자기 나라 국기임을 알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자기만의 자기 나라의 국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특이하게 다른 나라와 똑같지 않게 특이하게 만드는 방법, 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방자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좀 더 볼까요? 그러면은 방향방, 방법방, 네모방, 사방방 그거를 방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언덕부자예요. 언덕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방향방, 사방방, 네모방, 방법방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덕처럼 우리가 옛날에 지금 이거 수원의 화성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성문이 있고 그 주변에 이 언덕처럼 쫙 성벽이 이렇게 언덕처럼 높이 해가지고 쌓죠. 그래서 이렇게 북문, 서문, 남문, 북문 이렇게 다 있어요. 동문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북문, 남문, 그 다음에 서문, 동문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돼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예, 사방으로 문이 있어요. 예, 수원 화성에 보면은 남문, 동문, 서문, 북문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언덕처럼 성벽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사방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성이 이렇게 쭉 있어요. 사방으로 동그랗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방으로 이렇게 해서 적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그래서 막을 방자입니다. 막을 방.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방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방방. 사방으로 언덕처럼 쌓아서 성을 이렇게 쌓다. 그래서 적을 막는다. 그런 뜻이죠. 막을 방자입니다. 사급에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흑토자죠. 흑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방방에 해당됩니다. 사방방.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흑토는 뭐냐면 흙에 관련된 흙으로 된 거, 산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또 흙으로 만든 재료, 그 다음에 장소, 위치 뭐 이런 걸 나타내요. 여기서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흙이. 장소를 나타내고 장소인데 만약 여기에 집이 기준으로 한다면 이 집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집들이 다 있죠. 그렇죠? 동서남북. 이 집은 동서남북,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네라고 하잖아요. 동네. 그래서 동네 방자입니다. 네, 이게 1급에 있어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사방방이에요. 사방방.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언이죠. 말씀언. 그래요. 그게 말씀언은 말하다, 어떤 물어보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방을 가는데 우리 방 북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 하면서 사방을 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만약에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언이라는 그런 거예요. 사방을 이게 물어보면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찾을 방자입니다. 찾을 방자예요. 사급에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자, 이거는 달월자인데요. 달월자인데 이거는 또 고기육변도 해당된다고 그랬죠. 고기육. 그래서 우리 그 신체 일부 몸을 나타내. 여기서는 몸을 나타냅니다. 몸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방방이에요. 사방방. 그래서 우리 몸의 사방으로 어찌 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렇게 예. 몸이 이렇게 사방으로 예, 살이 기름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기름방이라고 합니다. 기름방. 그래서 지방 성분이 많다 할 때 그 기름을 말하는 거죠. 여기 1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몸에 살이 예, 사방으로 이렇게 쪄 있는 모습이다.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두인변이 되고요. 두인변도 되고 또 이게 단일행자에 그 약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사방방이죠. 사방방. 그래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예,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뭐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갈지 몰라서.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헤맨다고 그러죠. 그래서 헤맬 방자입니다. 이건 1급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나무목자죠. 나무목. 그 다음에 이거는 네모방이에요. 네모방, 방법방, 방향방, 네, 사방방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무로 뭘 만들었는데 네모나게 뭘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예, 그런 건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농이라든지 서랍장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그 나무가 질이 튼튼하고 딱딱하고 오래가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런 나무로 이런 그 농이라든지 서랍장이나 책상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장롱이라든지. 예. 그래서 그 나무가 뭐냐면, 예. 네모난 게 바로 책상도 네모났죠. 농도 네모났죠. 서랍장도 네모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모난 걸 나무로 만들었다. 그런 게 그 나무가 뭐냐면 박달나무예요. 그래서 박달나무 방자입니다. 예, 1급에 있어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방법방, 방향방, 네모방, 사방방 그런 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사방방이에요. 사방방. 그 다음에 이거는 해일자죠. 해일. 해가 사방으로 환하게 비추다 그런 뜻입니다. 해가 이렇게 사방으로 확 비추죠. 전부. 그렇죠? 사방으로 햇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추면 어떻게 돼요? 밝잖아요. 그래서 밝을 방. 예, 1급에 있습니다. 예, 요거는 실사자예요. 실사. 그 다음에 요거는 방법방입니다. 방법방. 그래요. 그러니까 실로 어떻게 방법을 해서 뭐를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한자상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뇌고추예요. 뇌고추인데 뇌고추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틀로 짜서 배틀로 짜가지고 피륙 즉 원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길쌈이라고 합니다. 길쌈 방 그렇습니다. 길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 실이라든지 동물성 실은 여기서는 뇌고추니까 동물성 실이죠. 식물성이라면 그 명주가 있죠. 명주로 그렇게 또는 삶 그런 거는 식물성이죠. 식물성이나 동물성으로 실을 뽑아서 배틀로 해가지고 짜서 원단을 피륙을 만드는 것을 길쌈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길쌈이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실로 그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배틀로 해서 짜는 방법, 그렇죠.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그 피륙을 짠다. 그런 걸 길쌈이라고 한다. 그래서 길쌈방 2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사방방입니다. 사방방. 그 다음에 이거는 칠복자인데요.
칠복. 칠복은 치다, 때리다, 뭐뭐 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뭐 하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게 사방으로 뭐 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방으로 뭐 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지금 갇혀 있잖아요. 우리의 소들이 우리에 갇혀 놓죠. 갇혀 놨다가 그 목장의 넓은 들판에다 이렇게 풀어 놓잖아요. 그때를 이렇게 이제 풀어 놓게 되면, 이렇게 가둬놓으면 그 갇히는 공간에서만 움직이는 건데, 이게 풀어놓으면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서 풀을 뜯어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갇혀 있는 것을 이렇게 풀어놓는 것을 뭐라고 해요? 놓았다 그래서 놓을 방자죠. 놓을 방자입니다. 이 6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제 암자. 암자는 2급에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상피성, 악성, 종양 그래요. 상피성이라는 것은 우리 그 살에 종양이 생기는 거죠. 살을 피부 세포에 살세포에 종양이 생기는 걸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자성 의미는 뭐냐면요. 요거 병 들어 기댈 력 또는 병질염변도 됩니다. 병질염. 그 다음에 이거는 요자가 있습니다. 요자는 뭐냐면 바위암자예요. 바위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은 병인데 바위처럼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게 암이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바위는 산에 있죠. 대부분 산에 있잖아요. 바위가. 예, 그러니까 이게 산에 바위가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이 암덩어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여러분 실제 이거 암입니다. 이렇게 암덩어리가 바위덩어리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물건 품자, 물건이 많이 쌓여 있는 모습. 그러니까 바위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바위가 많이 물건처럼 바위가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이 바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에 바위가 많이 쌓여 있는 것처럼 생긴 병,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암덩어리가 바위덩어리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피부에, 살에 이렇게 자라나는 종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고 한다. 이걸 바로 암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암이 바위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형태예요. 암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바위처럼.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이게 어모변이죠. 어모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모변은 어떻게 해서 어모변이냐면요. 우리 그 집이 있죠. 지붕 꼭대기가 이렇게 있고,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는 그 옆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 옆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집, 건물, 관공서, 뭐 이런 걸 나타내요. 예, 이런 걸 나타내고요. 거기에 이제, 이게 점이 두 개가 쳐져 있죠. 이게 점이 두 개가 쳐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점 두 개 쳐진 것은 얼음 빙자예요. 그래서 이제 얼음은 차갑죠. 그러니까 차갑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차갑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차갑다 그런 것인데, 얼음이 차가우니까 집이 차갑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차갑다는 말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도 차가운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차가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정적으로 차가운 경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집에 아플 병이 들었거나, 죽을 병이 걸렸거나, 뭐 큰 병이 걸렸을 때, 집안이 차갑죠. 분위기가. 감정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정적으로 차갑다. 그래서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집안에 누군가가. 그래서 병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병들어 기댈력.
병질환 변 그래요. 그래서 이자를 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암도 병이기 때문에 이자를 쓴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물건품자죠. 물건품. 그 다음에 요거는 매산자예요. 매산. 그래서 산에 물건이 많이 쌓이는 것은 즉처럼 바위가 많이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바위암자인데 이것도 같이 똑같이 이자도 바위암자예요. 바위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3급에 있어요. 이건 또 뭐냐면 이게 지금 매산자 산에는 바위가 이제 산에가 있기 때문에 매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산자고 그 다음에 여자만 뭐냐면은 이자입니다. 이게 지금 엄할 엄자예요. 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위험성이 있고 튼튼하고 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위험성이 있고 튼튼하고 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엄할 엄자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여기 지금 입구자가 두 개가 있죠. 입구자가 두 개가 있는 것은 어떤 물건이 많이 한자는 두 개 이상 써주면 많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많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민엄호변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언덕을 뜻합니다. 언덕.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언덕에 여기에 이제 많은 어떤 바위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크게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요자는 뭐냐면, 감자입니다. 감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 있잖아요. 나이가 어르신이거나 또는 직책이 높거나, 왕 밑에 신하가 대감, 감이 아래옵니다. 그럴 때 감이 아래옵니다. 라는 것은 자기가 낮추고 상대를 높여서 자기 몸과 마음이 낮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우러러 본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감이 아래옵니다. 상감마마 감이 아래옵니다. 마마 감이 아래옵니다. 또 제사 때도 감소고우 그랬잖아요. 예. 우리 조상님의 나이 많이 드시고 어르신에게 감히 자기가 몸을 낮춰서 조상님을 높이고 자기 몸과 마음을 낮춰서 감히 아래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실제 조그만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바위에 있으면은 위험스럽게 느껴지죠, 바위가. 여러분이 이렇게 길 가다가 등치가 나보다 키가 그냥 2배 이상 크고 등치가 이만한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 좀 마음이 쫄리지 않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언덕에 큰 바위들이 있는데 그게 감히 내 몸이, 그 높은 거에 비해서 작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험스럽게 느껴진다 그래서 엄할 엄자입니다, 이게.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한자 강의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